매운맛은 야권 후보와 겨루는 본선 무대에서 보여주려는 걸까요?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들의 TV 토론은 현안에 대해 답하고 서로의 공약을 검증하는 모범생 토론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나 동생하며 훈훈한 남매 모드였던 박영선, 우상호 서울시장 후보. 첫 TV 토론을 앞두고 동생 우 후보가 본격적으로 검증을 시작하겠다며 경쟁 모드를 선언하면서 기대를 모았죠. 21분 컴팩트 시티라는 공약을 내거셨는데 서울은 지금 25개의 구청이 있는데 21개의 다회도시라고 하니까 25개의 구청과의 충돌과 마찰이 있을 수 있다. 서울시 대전환이 될지 아니면 대혼란이 될지. 강변에 고층 아파트를 거의 한 70km 정도 되죠. 거기를 다 덮어갖고 집을 짓겠다는 말씀을 하시면 저는 이 공약이 상상하면 약간 좀 질식할 것 같은 서울? 이런 느낌이 듭니다. 주거니 받거니 공방을 벌였지만 개인사나 야당 후보에 대한 공격은 없었습니다. 2차 토론에선 공약의 세세한 내용까지 파고들며 집요한 디테일 경쟁을 펼쳤습니다. 나무가 5천 그루면요. 가을에 그 낙엽 떨어진 거 치우느라고 이 건물이 난리가 날 것이다. 가장 피해를 입은 쪽이 이제 도래방, 네. PC방 이런 데 아니겠어요? 이런 데는 구독 경제 대상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도 할 수 있습니다. PC방 왜냐면요. 발로 끊어서 합니까? 부모들이 좀 앞에네. 네거티브가 없는 건 좋지만 다소 밋밋하다는 평이 다수입니다. 매운맛이 건강에 좋기만 한 건 아니지만 당길 때가 있죠. 그 맛이 부족하단 겁니다. 새 후보가 경쟁하는 부산시장 후보 토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두를 달리는 김영춘 후보에 대한 후발주자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졌지만 원팀 기조는 유지했습니다. 시민들이 이렇게 애써온 가덕 신공항을 1호 공약으로 발표하시고 고를 가덕으로 지으면서 메이드 바이 김영춘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법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갈 길이 너무너무 멉니다. 중앙당에다가 가덕도 신공항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세 사람은 국민의힘 후보들 비판에 열을 올렸습니다. 오반루프와 관련돼서는 후황된 공약으로 봅니다. 국민의힘 이 정권이 20년 넘게 집권을 하면서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이게 경쟁이 없는 가운데는 발전이 없습니다. 남은 토론에서 서로의 아킬레스건을 제대로 건드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V 토론만 놓고 보면 국민의힘, 민주당보다 고심한 흔적이 깊습니다. 미국 대선 후보 TV 토론 방식인 1대1 스탠딩 토론을 도입했고 토론이 끝나면 바로 1000명의 평가단이 점수를 매겨 승자를 정합니다. 드레스 코드와 사회자 질문이 없는 것도 기존 경선 토론에선 찾아볼 수 없는 파격입니다. 스웨터와 터틀넥을 입고 프레젠테이션 마이크를 찬 후보들, 편안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서울, 부산시장 각각 4명의 후보가 3차례에 걸쳐 맞수 토론을 하면서 집중도와 긴장감이 높아진 건 합격점입니다. 3조 5천억 원의 재원을 2년 동안 어떻게 마련하시겠냐는 말씀입니다. 토론 재원을 6조를 마련하신다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마련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토론 방식, 지역 현안에 대한 치열한 공방보다는 서로의 과거를 들춰내 공격하는 네거티브로 이어지는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바다 이야기 유사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실형을 사셨는데 그분이 지금 박 후보의 캠프에서 도움을 주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현주 후보도 민주당에서 의원을 2번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탄핵에 앞장서셨잖아요. 앞장은 아니지만 탄핵에 찬성을 했죠. 네. 같은 당 후보가 맞나 싶을 정도로 난타전이 펼쳐졌는데 토론 말미에 사과하는 총극까지 빚었습니다. 오늘 참 죄송합니다. 이 지역 현안을 갖고 토론을 해야 되는데 결국 인신공격의 장이 돼버렸습니다. 과거 인연에 따라 토론 분위기가 달라지기도 했는데 서울시장, 부시장으로 함께 일했던 오세훈, 조은희 두 후보는 원팀이 돼 박영선 후보 검증에 나섰습니다. 횡단부도 그늘막이 이제 전 서울 시내에 다 퍼졌는데 위민 행정에 저는 극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칭찬해드리고 싶었고요. 칭찬해 주셔서 감사한데 우리 토론회가 되게 재미없다고 느낄 것 같아요. 21세기니까 21. 저도 그 얘기 듣고 2021년에 깜짝 놀랐습니다. 선거가 있으니까 21. 네. 수직 정원? 그것도 SF 만화 같아요. 그 중심부마다 무슨
네. 수직 정원을 만든다는 수직 정원, 말씀을 듣고 정말 기가 막혔는데요. 토론을 지켜본 평가단의 선택이 실력보다는 인지도 투표에 가깝다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무소속 금태섭 후보의 제3지대 후보 단일화 토론은 토론 횟수와 형식을 둘러싼 갈등으로 우여곡절 끝에 열렸습니다. 토론에 특히 약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안 후보. 달라진 모습을 보일지가 관심사였는데요. 추격자인 금 후보가 범야권 지지율 1위인 안 후보를 공격하고 안 후보는 수비에 나서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그런데 안 후보께서는 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여러 군데서 받고 계십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절대로 혼자서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다르지 않게 정치 과정에서 여러 차례 말 바꾸기로 지적을 받으셨습니다. 서울시장에 만약에 당선이 되면 대선에 나가지 않겠냐. 저는 대선을 포기하고 서울시장에 도전하겠습니다. 지금 발표하는 공약들이 전부 5년 공약입니다.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데는 이구동성. 마음이 척척 맞았습니다. 이 정부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무능과 위선의 정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국 장관의 임명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에 빚진 사람들에게 자리를 주는 것이 이 정부 인사의 특징입니다. 두 사람의 토론, 흥행에는 가장 성공했습니다. 유튜브 조회수로만 따져보면 조회수가 15만 회를 넘겨 8만 회인 박영선, 우상호 후보 토론보다 2배 가까이 높습니다. 그만큼 훈수 두는 사람도, 관전평도 넘쳐났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금 후보가 안 후보의 대선 캠프 참모였던 점에 빗대 제자가 스승을 찜쪄 먹었다며 금 후보의 한판승이라고 했고,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안 후보를 과거 안초딩이라고 했던 것을 사과한다며 대단한 진전이라고 평했습니다. TV토론은 이제 후반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3월 1일부터 이어지는 여야의 최종 후보 결정 전까지 치열한 당내 신경전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풍향기였습니다.